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또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두 분의 탑픽주도 또 수익이 일주일 만에 나고 있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 디어유가 지금 6%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그때 엔터주가 좀 올랐으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디어유는 조금 더 끌고 가볼까요? 일단 지금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을 했다가 다시 또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뭔가 상승이 뭐 조선 방산 같이 강렬하게 지금 계속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엔터주는 여전히 올 한 해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디어유도 제가 첫 번째 제시했을 때는 목표가를 뭐 48,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5만 원 이렇게 제시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월말이기도 하고 또 5월 달에 약간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이신 분들은 한 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반 정도를 더 끌고 가시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다시 비중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디어유가 42,000원대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재 45,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수익을 좀 실현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인데요. 최고가 기준 10%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어제 한번 또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의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이제는 좀 수익을 실현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쪽에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IP 쪽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어제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오늘은 아랫꼬리가 좀 달려주고 있는데 사실상 주가 흐름은 상방으로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4,400원대로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의 고점입니다. 요 4,400원대까지는 열려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3,300원대를 이탈할 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위로도 좀 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는 전고점 4,400원 부근까지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후속주를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반등이 나오면서 단숨에 18만 원 선 회복에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IM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등하면서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잘 나왔고 오늘 반도체 좀 달리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달릴 시기는 언제라고 보실까요? 달릴 시기는 계속해서 하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뭐 예전처럼 크게 커플링되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미국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는 우리가 항상 좀 말이 바뀌는 경향인 것 같죠. 뭐 어떨 때는 지금 사세요라고 했다가 지금은 좀 이제 우리가 매수를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말이 좀 바뀌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의 시세가 연속이 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관세 이슈를 해결한 하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정이나 또 기회가 왔을 때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때 살 걸이라는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이야기도 지금 결국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뭐 하반기에 HBM에 대한 경쟁사 진입 가능성 그리고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는 우리가 수요 감소적인 부분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매수를 자제하자, 변동성이 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트레이딩으로 인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보시되, 뭐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가격 룸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8만 원부터 16만 원까지는 우리가 그냥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적립식 매수를 가져가자. 아니면 나는 좀 트레이딩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이 여전히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IM증권에서도 적극적인 매매 결정이 어려운 시기다라는 내용의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우리 윤혜림 대표님도 아직까지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16만 원에서 18만 원 선까지는 적립식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구글도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의 임직원들도 AI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데이터 센터 하면 또 변압기, 전력 설비주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동안 AI 고점론에 변압기 주가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AI 투자를 늘린다면 변압기 쪽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모든 기업이 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3%가 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의 뭐 캐펙스 투자가 지속될 것이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변압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거의 조정을 받지 않는 수준의 상승 랠리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어느 정도의 전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몇몇 기업들 중에서 모든 기업이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마치고서 어떻게 보면 돌려 세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차트상의 모형을 본다면 주가 흐름이 그렇게 꺾여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주가의 흐름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매력적인 포인트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을 말해야 되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효성중공업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탄력도를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또 LS 일렉트릭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나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단이나 이제 공장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좋은 대장주는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은 LS 일렉트릭이 가장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일단 대장은 HD 현대일렉트릭이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기업들도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과 같은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는 조선주와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 방송 중에 조선주 실적들이 속속 나왔는데요. 어제 오후장에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현재 조선주 안에서는 에이스 현대중공업이 다시금 좀 상승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40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한화 오션도 지금 장중에 최고치 부근까지 더 올라오면서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시장에서는 2007년에 보여줬던 그 호황기 사이클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의 훈풍 언제까지 좀 더 이어질까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더해져서 조선주도 한참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났을 때 가장 이제 버프를 많이 받았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강력하게 가는 걸 보니 우리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이 이제 3차 슈퍼사이클 진입 국면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있지만 뭐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 계속 이 무역 전쟁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단연코 업종이 지금 조선주이기 때문에 뭐 이런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뭐 수주가 받쳐주고 실적이 받쳐줘서 저도 어제 그 HD 현대중공업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는 게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가라고 할 정도로 뭐 한 1936%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뭐 한 번 놀라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계속해서 지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하게 본 것은 이제 JP모건에서도 이 조선 섹터를 다시금 커버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이제 더 갈 룸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뭐 수십 년 투자를 해와서 알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상승하는 주식에도 결국엔 끝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방산을 지금 뭐 강력하게 매수하세요. 조선을 지금 강력하게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는 결국 이 끝에서 우리가 또 우리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의 사이클을 넘어서 더 상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물론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종목들이 더 갈 확률이 높지만 오히려 종목군 안에서 좀 기회가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항상 이 조선주들은 음봉일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초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말을 좀 잘 들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대안주를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조선주에 또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30일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이 트럼프 주니어가 또 조선소를 같이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썰이 돌고 있거든요. 네. LNG 프로젝트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지금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번 방문으로도 단기적인 시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덜 오른 종목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대표님께 여쭤보실 줄 알고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주시니까 네. 일단 뭐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 조선소에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군의 해군성 장관도 우리나라에 30일에 방한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자재 업체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도,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기자재 업체들이 조금 덜 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탄력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자재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형 조선사들을 본다면 HD 현대중공업이나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냐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조선 쪽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52주 신고가 경신이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메리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중소형주들이라든지 우리가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조선사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LNG와 관련돼서는 동성화인텍도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태광 같은 경우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 전에 뭐 국제회사기구에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엔진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케이프라고 하는 기업인데 오늘도 좀 올라오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조선 사이클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도 좋지만 중소형주들이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조선주들은 추가 상승, 상방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조선 기자재 쪽도 눈여겨보면서 케이프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조선주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포모 현상이 좀 일어나서 그렇다면 오늘 좀 눌려있는 방산주는 어떨지 한번 여쭤볼게요. 윤혜림 대표님, 조선주와 방산주가 그동안 좀 순환매 성격을 띄었잖아요. 방산은 좀 어때요? 방산도 너무 똑같은 의견이라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 그래도 방산도 우리가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나름 분위기가 좋은 편이죠. 지금 정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시 조금 대형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데 이 이유가 이제 5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미리 선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시진핑은 뭐 찌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5월에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되는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했을 때 방산이 고공행진하던 방산이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단 그래도 뭐 방산도 조선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손절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물렸을 때도 조금 길게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저는 대표님께서 이제 52주 신고가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 끝이 이제 언젠가 다가올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산 사사를 봤을 때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LIG 넥선 같은 경우도 좀 시세 분출을 했고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아직은 좀 덜 따라왔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예상치를 하회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자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방산이 계속해서 달린다면 결국엔 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산은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시면 한국항공우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산주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 한국항공우주를 또 꼽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섹터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내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오늘 1분기가 미국 태양광 시장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현재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1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서 최근 정책 모멘텀을 얻고 또 태양광 관련 종목들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앞서 생쇼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 공략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한화솔루션이 지금 10%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저도 오전에 이 기업을 봤을 때는 오늘은 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컴퓨터가 좀 멈춘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차트만 지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화솔루션이 일단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재무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한화솔루션이 2026년도에 예정이 되고 있는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한화큐셀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그 가정용 주거용 그 태양광 모듈 쪽에 대한 점유율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이 보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다시 넘어갔네요. 근데 2024년도에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는 1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이 4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026년도에 연간 기준으로 1조 정도의 매출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 기업이 과연 고평가됐을까라고 본다면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 자체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선이죠.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목 단위로 봤을 때는 좀 더 압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다른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최근에 SDN이라고 하는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뭐 비중을 많이 담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공략해 본다면 전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내내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ES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내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계속 코멘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눌렸을 때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조선, 방산,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양한 섹터들을 다뤄봤는데 해당 업종에서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보시면 대부분 다 LG 현대나 한화그룹주들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말 잘 되는 그런 사업들, 알짜배기 기업들을 다 보유하면서 그룹 내 시가총액도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물론 두 그룹주들 다 긍정적인 한데요. 보시면 올해 상승률을 보시면 한화그룹주들의 상승률이 거의 한 100%를 뛰어넘거나 100% 부근에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한화가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접근해 본다면 LG 현대에 좀 올라타 볼까요? 어디가 조금 더 앞으로 전망이 더 밝을까요?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저한테만 오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일단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가장 굉장히 수혜를 보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꾸 달리는 말을 쫓아가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도 이런 조선의 좋은 모멘텀이 있지만 사실 이제 현대그룹주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자동차주에 대한 관세적인 측면이 남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하나그룹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좀 보유자의 관점이다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조금 더 기회가 열려 있는 쪽은 좀 현대그룹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매매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ETF로 접근을 해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탑픽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짧게 한번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인지 엔터주와 화장품의 상승이 또 눈에 띕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엔터나 화장품 오르는 이유가 이 한한령 해제 모멘텀 때문인가요?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분기 같은 경우는 엔터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거든요. 근데 하반기 2분기, 3분기로 지나가면서 아티스트들도 복귀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실적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다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AS 해주셨던 디어유도 괜찮고요. SM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탑픽주 디어유가 오늘 또 급등하고 있어서 오늘 탑픽주도 기대가 돼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조선을 좀 놓쳐서 배가 아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HJ중공업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 해군의 MRO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시작을 해서 이제 국내 조선업 시황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속 이제 좋을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약간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조선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아래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위로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선은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HJ중공업 오늘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오늘 대명에너지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도 뭐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풍력과 ESS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발전 부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추후에 관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구조 자체가 누적이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몇몇 가지 내용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15,4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2025년 올해는 계속해서 에너지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코멘트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대명 에너지가 오늘의 탑픽주였고요.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3,5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탑픽주 HJ중공업과 대명에너지 남은 5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